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오세진입니다. 국립등산학교에서 준비한 등산사고 예방교육, 산에서 나를 구할 물음, 산나물. 오늘은 과연 어떤 유익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때? 좀 괜찮아? 안 되겠어. 구조 요청해야 될 것 같아. 알겠어. 내가 전화해볼게. 전화가 안 터지는 것 같아. 안 터져. 어떻게? 산에서 사고를 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황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상에서는 구급대나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산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면 몇 배로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화까지 터지지 않는다면 정말 막막할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장남중 강사님을 모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가 산에서 산행 중에 사고가 당해서 구조를 요청하게 될 때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지만 구조대가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GPS 좌표로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GPS 좌표를 알려주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자의 부상 상태를 알려주시면 훨씬 구조대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 GPS 좌표를 저를 포함해서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쉽게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기서 GPS 좌표를 알아낸 다음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배워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도 우리 대장님을 믿고 한번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산행 중에 내가 위급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산행 중에 있는 사람의 위급 상황을 내가 보고서 119에 신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 119 신고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황극으로 한번 좀 해볼까요? 그럼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쳤다 생각하고 어떡하지? 지금 도저히 못 내려갈 것 같은데 119에 신고를 해야겠다. 네, 여보세요? 네, 119입니다. 제가 지금 설악산에서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다쳤는데요. 도저히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네, 혹시 현재 위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위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청봉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한 1시간 정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딘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막 너무 춥고요. 바람 너무 많이 불고 어두워질 것 같아요. 좀 제발 빨리 와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119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정말 뒷산에서만 길을 헤매도 그걸 찾는데 오래 걸릴 텐데 이런 높은 산 그리고 고리 깊은 이런 큰 산에서 사람이 그 위치를 찾는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산행을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어느 산행 코스를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위치 표지판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치 파악 방법하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좌표로 위치를 파악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위치를 좌표로 알려줄 수 있는 앱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직접 열어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구글 지도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거 열어보시면 구글 지도가 나오죠? 네. 중간에 파란 점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 파란 점이 바로 현재 내 스마트폰이 있는 위치입니다. 손으로 한번 꼭 눌러 보시겠어요?
네, 그럼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숫자가 나오시죠? 38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의 좌표이기 때문에 119에 통화하시면서 이 좌표를 불러주시면 바로 구조대에서는 이 위치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전화가 안 터지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통화가 안 터지는 거와 데이터가 안 터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통화가 안 터지는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데이터가 안 되는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안 되더라도 GPS 좌표는 그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비행기 탑승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다시 열게 되면 구글 지도에 있는 화면에 지도가 안 보입니다. 데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지도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GPS 좌표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 있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파란 점은 바로 그 위성 신호를 잡아서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똑같이 누르게 되면 위에 똑같이 좌표가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만 갖고 있다 그러면 GPS 좌표를 추출해내는 건 어렵지가 않고 구조대에다 알려주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네, 너무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카카오톡 이용하시나요? 네네. 우리가 이 카카오톡 이용해서 한번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카카오 대화창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런 다음에 맨 아래 왼쪽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보일 겁니다. 플러스 표시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 하단부에 지도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지도 아이콘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럼 혹시 위치 정보 보내기라고 뜨이나요? 네, 위치 전송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주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네네네. 이 주소만 보내도 사실은 119 구조대원들이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꼭 눌러서 복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복사하신 다음에 그 밑에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도 혹시 38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보이시나요? 네. 네, 바로 그 숫자가 현재 위치의 GPS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위치 좌표를 구조 요청을 할 때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와, 이렇게 배우니까 정말 쉽게 느껴집니다. 네,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폰 갖고 있는데요. 세진 씨는 아이폰 갖고 계시죠? 네네. 자, 아이폰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요? 예, 기본으로 나침반 앱이 설치가 돼 있어요. 혹시 나침반 앱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나침반 앱이 네, 여기 있습니다. 오! 예, 나침반 앱 열면은 바로 보이시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나침반 앱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앞에서 통화와 데이터는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일에 통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전화가 안 되면 아마 뭔가 탁 트인 곳을 찾아서 전화가 이렇게 연결되는 곳을 이렇게 찾아 헤맬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맞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현재 신고해야 되는 위치는 지금 현재 여기고 전화가 되는 곳은 다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만일에 캡처하지 않거나 메모하지 않게 되면 전혀 다른 곳을 위치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동을 하면 좌표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항상 좌표를 캡처해서 그 다음에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통화가 되게 되면 신고하실 때 여기 있는 위치를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요? 보통 119에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문자 보낼 때처럼 이제 먼저 그 위치에 대한 캡처된 사진을 갖다가 먼저 보내고 119에 통화를 해서 현재 위치의 상황이나 부상의 정도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구조대가 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19가 문자 신고도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미리 사전에 우리가 설치해서 갈 수 있는 신고 앱들도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앱들이 이제 119 신고 앱인데요. 119 신고 앱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119 신고 앱을 여시고
바로 그냥 누르게 되면 119로 바로 위치가 전송이 됩니다. 여기 구조 구급 신고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이 신고는 정말 어렵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이렇게 신고를 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해변가에 자갈로 막 SOS 써놓고 저라면은 산에서 호루라기를 불까? 아니면 헤드램프를 이렇게 깜빡여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119에 신고해서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많게는 뭐 3시간, 4시간씩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구조대원들이 신고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자가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체온을 잘 유지하면서 구조대원분들이 오실 때까지 잘 버텨주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체온 유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저체온증으로 빠지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으로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체온을 유지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요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서바이벌 블랭킷, 네. 일명 은박지라고 하죠. 네, 그렇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 아주 가격이 싸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응급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몸을 전체를 둘러싸고 더 이상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를 하고 체온을 다시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리산 화대종주 때 네. 계속 우중 산행을 했어요. 계속 비를 맞으면서 그 대원사길을 내려가다가 저체온이 온 거예요. 네. 일행들은 저 뒤에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가방에 있던 이 서바이벌 블랭킷을 둘러싸고 일행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얇은 게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겠냐 하겠지만 이게 있고 없고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용도 저렴하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산행을 하신다면 예비로 꼭 넣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강사님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침반에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이 좌표를 캡처를 하고 그 다음 문자로 119 한 후에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기를 하면 되는 거네요. 정말 간편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구조가 이루어질 겁니다. 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한번 신고를 해봤는데요. 알고 나니까 이렇게 쉬운데 모르고 당했으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산에서는 실시간으로 환경이 바뀌거든요.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아주 나쁜 상황으로 또 달려갈 거고요. 거기에 밤이 된다 그러면 아마 최악의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산이라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에 잘 대비하면서 늘 안전하게 산행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고 신고 요령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